세계비전 채널에서 요즘에 기독교 임하고 상담을 한다고 그랬죠? 네 강을 미리 만들어놨어요. 근데 여기다가 이제 말씀을 집어넣은 거예요. 왜냐면 목사님들은 말씀이 아니면, 말씀으로 상담하지 않으면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이게 뭐 미국에서 아무리 건너왔어도 이게 정말 성경적인 상담인가 이걸 증명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박사기에 지금 논문을 쓰면서 성경 구절 15구절을 끄집어냈습니다. 목사님이니까 뻔합니다. 이거 다 성경에서 끄집어내. 그러니까 치유율이, 아니 뭐 자동차 만든 사람이 자동차 잘 고치지요. 그죠? 설계한 사람이 잘 고치지요.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사람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고치지 않는데 치유가 되겠어요? 그 일반 상담은 30% 이하밖에 안 되는 거예요, 치유율이. 근데 이거 90%라는 게, 90%가요. 미국에서 그 핸드릭스 박사가 미국에서 너무 임하고 상담이 선풍적인 인기를 끄니까 오프라 윈프리 쇼에서, 그러면 내가 미국에서 이혼 직전에 사람 10쌍을 출연시킬 테니까 당신이 직접 한번 라이브로 여기서 치료해보라 그랬던 거예요. 근데 거기서 10부부를 한 번에 딱 그냥 치료해버린 거예요. 근데 한 부부는 치료가 안 됐어요. 왜 안 됐냐면 이분은 차 타고 오다가 교통사고 나서 집에 들어갔대잖아요. 하기만 하면 100%라는 거예요. 이게 이론적으로는 아주 간단해요. 배우기도 쉬워요. 아주 쉬워요. 굉장히 쉬워요. 그래서 목회에 이걸 적용하면 성도들의 가면은 다 벗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시험 드는 사람, 이렇게 욱하고 혈기 나오는 사람들, 또 앉아 삭히는 사람들, 섭섭하다고 하는 이런 분들 다 치료할 수 있어서 목회가 훨씬 재미있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1강, 사람은 언제 변하는가? 여러분, 영적으로는 은혜 받을 때 변합니다. 에스겔 11장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돌같은 강박한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한다고 했죠. 심리적으로는 인정받을 때, 공감받을 때, 박찬석 교수 이와 들었지요. 그래서 임하고 치료는 공감의 산을 넘어야 됩니다. 산이 있어요. 어떤 산이 있다고요? 공감의 산입니다. 공감해주면 그 산이 넘기가 쉽지는 않지만 이 산만 넘으면 율법에서 복음으로 넘어가요. 내 탓인 사람이 공감의 산을 넘어가면 내 탓은 복음으로 넘어갑니다. 그 공감의 산을 어떻게 넘느냐, 그것이 우리의 숙제입니다. 당신이 옳다, 정신 박사가 쓴 옳은 이유를 꼭 옳은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화를 할 때 납득이나 이해가 안 되면 공감이 안 돼요. 그러니까 딱 들으면요 바로 정죄가 나옵니다. 사람은 왜 그래? 또 그래? 이 말을 여자분들은 아주 잘해요. 18번째가 왜 그래? 또 그래? 그래 왜 그래? 또 그러면 남자분들이 얼굴색이 확 달라집니다. 왜 그래는 괜찮아요. 또 그래? 그러면 다 뒤집어 쓰는 거예요. 잘한 것도 있는데. 그래서 등 돌리고 자는 남편들도 많대요. 그 말하면. 그래서 이 말이 나오기 전에 왜 그래? 또 그래? 이렇게 직면하지 말고 무슨 사연이 있느냐고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집사님 한 분이 나 죽고 싶어 그러면 미쳤어? 지옥 가려고 그래? 정신 차려?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죽고 싶어요. 내 말을 한 사람이라도 들어주는 사람이 있다면 여자들은 안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들어줘야 살지 그 사람을. 그래서 저도 1시간 20분을 들어준 사람이 있어요. 전화로. 죽을까봐 그 사람 죽고 싶다고 그래서.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느냐고 물어봐야 돼. 물어봐야 됩니다. 응? 나 직장 때려칠 거야. 미쳤어? 애들은 어떻게 하고? 돈 벌어놓은 거 있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응? 가방 내던지면서 엄마 나 학교 안 갈 거야.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응? 이놈이 미쳤나? 학교를 안 가게 너 뭐가 되려고 그래?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걔는 학교에서 뭔가 사연이 있는 거예요. 그런 걸 물어보라는 거예요. 응?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 아들? 응? 아우 힘들었겠네. 선생님 너만 혼냈겠다는 얘기지? 아이고 얼굴 그랬겠어. 이러한 포옹을 해주면 그 공감을 받고 정서적인 지지를 받고 간다는 거예요. 그래 남편도 마찬가지야. 때려친다고 하면 당신 무슨 일이 있었나 봐. 무슨 힘든 일이 있었어? 얘기 좀 해요. 해보세요. 하고 다 들어주고 그랬어. 그랬구나. 당신 많이 힘들었겠나? 힘들었겠네. 이렇게 포옹해주면 그 남편이 그 정서적인 지지를 아내로부터 받고 그 다음날 출근을 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예요. 한다는 거예요. 이게 납득이나 이해가 안 될 때 공감하는 방법은 무조건 궁금한 걸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물어본다는 거예요.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직면 아까 그 한 얘기고요. 3번 임하고 부부치료의 역사를 보면 핸드릭스 박사가 30년 전에 개발한 겁니다. 그래서 미해결 과제가 있다는 거예요. 어린 시절에 상처를 받으면 그것이 결핍이 되어서 미해결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배우자를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콩깍지 호르몬이 나와서요, 배우자를 제대로 못 만난다는 거예요. 무의식 상태, 마취 상태에서 제대로 만나겠어요? 마취 상태에서 헬렐레 해가지고 다 좋아 보이는데, 그래서 빡빡 섰고 끌어당겼는데 나중에 살다 보니까 이런 아버지하고 똑같은 사람을 만났네. 그냥 깜빡 속은 거예요. 그런 현상들이 그 무의식 단계에서 끌어당겼기 때문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그래서 핸드릭 박사도 이걸 당했기 때문에 8년 동안 천쌍의 부부를 연구하다가 이마고 상담법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자세한 거는 나중에 합니다. 그래서 이마고 치료의 핵심 도구는 두 가지입니다. 도구가 두 개예요. PC 치료하고 이마고 대화입니다. PC 치료는 응어리를 풀어내는 거라고 했어요. 역할극을 시키는 거예요. 드라마 치료예요. 이게 아주 드라마 치료가 감정이 올라오기 때문에 굉장한 치료 효과가 높다는 거예요. 근데 한국 사람은 가부장적이고요. 오픈 문화가 아닙니다. 그 드라마 치료가 잘 안 돼요. 잘 오픈을 안 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한국적인 이마고 치료가 필요하다는 것을 제가 상담하면서 느낀 거예요. 그래서 1강부터 10강까지 이화를 한국적으로 많이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치료가 끝나면, 이 치료는 병원으로 말하면 이게 이마고, 여기 보세요 한번, 이마고 관계 치료라고 되어 있어요. 이건 의학 용어예요. 병원에서 의사들이 메스 들고 수술하는 치료예요, 치료. 근데 유난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마음병, 마음의 병을 치료라고 생각하지 않고 멘탈이 약해서 그렇다. 사람이 정신력이 약해서 이렇게 정제를 하고 이걸 마음의 병으로 안.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치료로 보는 거예요. 그 심리상담사, 심리치료사가 미국에서는 의사, 닥터 수준으로 대우를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게 안 되니까 이걸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를 제가 연구하면서 유튜브에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이마고 대화는 응어리 치료를 안 하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A4용지에 써서, 매직으로 써서, 그랬구나, 그랬어. 당신 입장에서 그럴 수도 있지. 괜찮아. 그때 많이 힘들었겠네. 네? 여보, 미안해. 이렇게까지 공감을 해줘야 된다. 괜찮아, 미안하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잘 안 되니까 자꾸 반복을 해요. 몸에 배일 때까지. 몸의 언어로 나올 때까지 해야 돼요. 옛날에는 몸의 언어가 어릴 때 엄마, 아버지한테 들은 그게 나와요. 자기도 모르게 그냥 나옵니다, 자동으로. 그러니까 치료를 받으면 그 언어가 죽어가면서 이제 새롭게 받아들이는 언어, 이 사고 내에서 나오는, 그 감정 내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사고 내에서 나오는 언어가 나오는데 그것이 이마고 대화예요. 이것을 A4용지 4장에 써붙여야 됩니다. 집에다가. 그래서 그랬구나. 그거를 이제 침실에다 하나 붙이고, 식탁에다 붙이고, 유리판에 깔고, 그 다음에 화장실, 안벽 있죠? 문짝 안벽. 응가하면서 그걸 봐야 돼요. 그래서 자꾸 그걸 습득을 시키고, 그렇게 하다 보면 몸에 배요. 몸에 배요. 그리고 거실에서 앉아 붙이고. 그렇게 훈련시키고, 안 되는 사람은 제 경험으로는 중증입니다. 이거는 응어리 치료 안 하면은 좋아질 가능성이 없어요. 경증은 이렇게 연습만 시키면 그거 하다가, 되네요. 그 사람은 경증이야, 경증. 간단하게 고칠 수 있어요. 쌍꺼풀 수술처럼 간단해, 그 사람들은. 그런데 이게 안 되는 사람들은 배 따야 돼, 이제. 배 갈라서 끄집어내야 돼, 이제. 염증 끄집어내야 돼. 힘들어요. 아주 중증은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7번까지 해야 돼요. 그 사람들 5에서 7번까지 해야 돼요. 근데 2-3번이면 다 끝나는 분들이 한 60-70%는 여기까지 안 해도 영적 현상이 있는 사람도 여기까지 들고 와야 돼. 그죠? 그런데 그냥 여러분들이 이막을 배워서, 목회에서 이막을 배워서 간단하게 처치할 수 있는 분들이 한 50%, 60%는 그냥 돼요. 다 돼요. 잘 됩니다. 여기 그 중상담 받은 우리 전사님 앉아있는데 아주 기가 막히게 좋아졌다고 그랬죠? 맞죠? 한 번 했죠? 한 번 했는데 좋아졌대요. 야, 신기해요. 남편이 잘 삐치는 분인데. 야, 그거 다 어릴 때 사연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써붙여서 하면은 나중에 잘 된다는 거. 자, 또 한번 넘겨보세요. 이게 이제 제가 유튜브에서 할 때는 30분 강의예요, 이게. 근데 오늘 그렇게 한 10분에 끝났는데, 또 빨리 한번 해볼게요. 2강, 1강, 2강, 3강, 4강을 하는 이유는 반복하면 여러분의 뇌에 저장됩니다. 독일의 에빙하우스 심리학자가 4번만 들으면 뇌에 저장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10번만 들으면 내 것이 되고요. 100번을 들으면 이제 남을 가르칠 수 있게 돼요. 유태인의 그 합스타 방식은 남을 가르치지 못하는 사람은 아는 것이 아니다. 머리로 아는 거라는 거예요. 머리로 알면 절대로 치유가 안 됩니다. 몸으로 던져야 돼. 상담을 몸으로 던져야 돼.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제 강의 한 10번만 들어보세요. 그러면, 원리는 딱 터득되는 사람이. 그럼 여러분의 언어로 치유하면 돼요. 여러분의 말과 행동으로, 몸짓으로, 눈빛으로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그걸 배워서, 이게 머리에서 외워서, 이건 안 돼요, 안 돼. 안 됩니다. 힘들고 안 돼요. 그러니까 몸으로 받으시기 바래요. 그러니까 이 강 보세요. 언제 사람은 기쁠까? 구원받을 때 기쁩니다. 두 번째는 부부가 치유받을 때 뻥 터져나갈 때 그때 기쁠 것 같아. 저는 그 경험이 없어요. 뻥 터져나간 경험이 없어. 부부가 할 때 그렇게 심하지 않아요. 심했으면 좋겠어요? 연애할 때 기뻐, 연애할 때. 잠시 기뻐. 길으면 3년, 짧으면 14개월. 콩깍지 오르면 PEA 때문에 그래. 페닐에틸라민이라는 이게 마취제예요. 그때 너무 좋아, 그냥. 너무 좋아. 나 저 사람 없이 못 살아. 이 사람 중증입니다. 이 사람한테 속으면 안 돼. 자녀들이 만약에 나 엄마 쟤 아니면 결혼 안 할 거야. 죽을 거야. 이렇게 나온 사람은 정말 말려야 돼. 환자야, 환자. 그 결혼시키면 반드시 문제 일어납니다. 그만큼 결핍이 많다는 거예요. 죽고 살 정도로 헤어지기 싫다는 것은. 자, 다 죄인이라는 말을 했지요. 환상을 버리라. 이거에 대해서 나는 지금까지 환상을 남편에 대한, 아내에 대한 그때 연애 시절에 환상이 있어요. 기대 심리가 있어요. 근데 저 그걸 못 버려요. 그때 그 기대 심리를 그저 가지고 있어가지고 자꾸 그걸 요구해요. 저 사람 줄 수가 없는 사람이야. 우리 교인 중에 줄 수도 없고 받을 수도, 그러니까 주지 않으니까 올 수도 없어. 결핍 때 결핍으로 만났어. 그리고 올 것도 없어. 줄 것도 없고. 그런데 이제 그걸 배운 사람이 먼저 주어야지. 남편을 치유해주면 이제 그때서 이제 한 바가지 주면 한 컵 정도 와요, 남편은. 그러면서 이제 오고 가고 그러면서 치유가 이렇게 일어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무식의 열망을 가지고 결혼하지만 콩깍지 호르몬 때문에 무식의 열망이 일어나는 것인데, 그것은 연애 시절 로맨틱한 사람은 이번에 두 번째 미성숙의 이끌림이다. 이건 성숙하지 않은 상태에서 끌어당기는 거라. 이게 가짜라는 거예요, 가짜. 진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어떻게 치료해 주느냐면 3번 오픈하기. 이제 사연을 들어봐야 돼. 어린 시절에 무슨 얘기가 있었는지. 그 사연을 들어보고, 어릴 때 상처를 많이 받은 사람은 다 상처로 해서 마음이 흩어졌어요. 상처가 찢어졌어요. 마음이 찢어졌어요. 그래서 그것을 재구조화시킨다고 그래. 쉬운 말로 말하면 흩어진 퍼즐을 조각을 다 맞추는 거예요. 이게 무의식을 의식으로 전환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이 흩어진 조각을 다시 짜맞추기를 하면서 이 뇌에서는 어떤 생각이 오느냐 하면, 아하, 내가 그때 그 상처를 받고 내가 이렇게 됐구나. 이 뇌에서 풀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게 프로이드가 주장한, 프로이드가 불신자고요. 기독교를 많이 핍박한 사람. 그러나 인류에게 공헌한 것이 있다면 무의식의 이론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 상처를 받은 무의식에 갇혀서 있기 때문에 이 무의식이라면 이제 빙산의 일각으로 이렇게 드러난 게 20%, 밑에 깔린 게 80%면은 이 80%가 무의식이니까 무의식을 의식으로 전환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의식에 갇힌 그 세계를 다 끄집어내면 섭섭하거나 삐치거나 뭐 이렇게 혈기를 내거나 그런 것이 점점점 줄어들게 된다는 거예요. 어릴 때 반드시 무의식은 수치심, 두려움, 억울함 3가지가 있어요. 뭐가 있다고요? 수치심, 두려움, 억울함. 이 억울함이 욱하고 나오는 거예요. 분노가 배출되는 거예요. 뻥 터져 나옵니다. 이게. 두려움, 그 다음에 수치심. 이 3가지 중에 하나가 분노로 배출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무의식 속에 들어있는 감정을 타고 사단도 역사합니다, 여러분. 틀림없어요. 여기에 휘말리게 되는 것도 목회자들은. 싸움을 걸어오면 충동질, 이간질 시키는 부부는 여기에 휘말리게 돼. 그래, 이혼까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이 그 이혼시키고 그 부부를 망가뜨리고 갈라지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맨정신으로 그게 할 짓이냐고요. 그런데 무식에 갇히면 거기까지 간다고 말이에요. 그 치료는 가면을 벗기는 것이다. 임하고 치료의 탁월한 2가지. 이제 반복하는 거 또 나왔지? 아까 1강에서 또 나왔죠? 2가지가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PC 치료, 임하고 대화. 그래서 부모와 자녀를 대화시키는 것이 PC 치료다. 그리고 결혼해서 어린 시절만 치료하는 것이 아니고 임하고에서는 좌절 대화라고 있어요. 그래서 결혼해서 받은 상처도 풀어내야 됩니다.
왜냐면 여자들은 이 진정성 있는 사과를 안 받으면요, 옛날 얘기를 계속해요, 계속. 여자들은 초단위로 기억해요. 신기합니다. 그러니까 남자들 보고 과거 얘기 한번 해보라고 해서 한 2시간 떠들라고 해봐요. 못 떠들어요. 근데 여자들은 뭐 서울, 대구, 광주, 부산 뭐 3000% 빠졌다가 다시 또 올라오려면 한참 걸려요. 그 옛날에 공중전화 용건만 간단히 그거 여자들 때문에 나온 거예요, 그게. 간단히 죽어도 안 해요. 죽은 저 얼만큼 섰는데, 100m 섰는데. 야, 여자들 참, 우리 하나님 그렇게 만들었는지. 그래서 공감치료를 그래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 끄집어내야 됩니다. 날 잡아서 남자들은 여자분들의 그 상처를 다 들어줘야 됩니다. 날 잡아서. 그럼 날 잡아서 해주면 점점 줄어들어서 이제 얘기가 점점 줄어들어요. 우리 교회에 말 많은 그 성도님 그 한 분이 있어요. 그분이 말이 나 그분한테 붙잡힐까봐 서슬 도망가네. 한번 붙잡히면 1시간이었는데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러면 목사님 하면서 날 붙잡고 하소연을 또 하는 거야. 근데 이분을 제가 치료하는데 그 이슈를 못 찾아가지고 계속 실패하는 거야. 근데 우리 사모님이 야, 기가 막히게 찾아낸대요. 엄마 아버지가 아니고 언니래, 언니. 언니를 PC 치료를 해줬더니 언니는 시스터니까 SC 치료네, SC죠. 그러니까 이거 응용해야 돼요. 우리 양천에 다시는 뭐 서미 집사님이라고 했는데 그분도 아버지 엄마가 아니라 사촌 오빠야 보니까 엉뚱한 데 가서 다리 긁고 앉아있어. 그게 허당이 허당. 그러니까 이걸 잘 찾아내야 되는데 근데 그분 언니를 치료해주니까요. 말이 없어졌어요. 말이. 신기해요. 말이 없어졌어요. 사모님이 그 응어리를 풀어주니까 언니 풀어주니까 야, 저 사람 이상하다. 말이 없어져. 말이 없어. 버무리가 됐어요. 야, 신기해. 그게 그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응어리에 대한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길어지는 거예요. 야, 뭐 주거리도 별것도 아니야. 그냥 그거 뭐 그냥 중요한 것도 아니야. 그냥 뭐 남북 통일에 관한 문제도 아니고 그런데 아무도 하루 종일 떠들어서 요새 카페가 여자들 때문에 운영되는 것 같아요. 남자들 거기 없어요. 할 얘기도 없어. 결론만 얘기해, 남자들은. 그래서 제가 5번째 10계명을 써놨어요. 유튜브 여러분들이 잘 안 보실까봐. 첫 번째, 가정 문제의 원인이 부부에게 있다. 부부만 좋아지면 다 좋아져요. 부부 상담만 배우면 다 배우는 거예요. 성격 때문에 심는 게 아니라 두 분의 관계 때문에 심는. 관계를 좋게 하기 위해서 그랬구나. 그럴 수도 있지. 괜찮아. 정서적인 관계를 좋아지게 하는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옳고 그름으로 싸우면 평생 싸운다. 평생 연수됩니다. 그래서 제가 임하고 유튜브 1강이 이게 3번이에요. 옳고 그름으로 싸우면 평생 싸운다. 나 처음에는 옳고 그름으로 살면 부부는 망한다. 이렇게 제목을 잡았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신기하게 그게 신기하게 보이는지 계속 눌러요. 그래서 5,000명이 봤어요. 5,000명이. 제일 많이 봤어요. 나는 근데 그 유튜브 채널을 내리고 싶어요. 처음에 연습하느냐고 그리고 모가지만 나오게 이렇게 해서 벌벌벌 떨면서 이렇게 했는데 원고를 보면서 사람도 못 쳐다보고 제가 어릴 때 싸대기 사건이 있어서 대인공포증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진짜 이렇게 여러분 보고 말하기는 처음이야. 진짜 대부분 이렇게 지키는 거 했는데 아유, 원장님 저를 보고 점점 좋아지고 있대요. 저도 제가 생각할 때 이상해요. 어린 시절 상처를 풀어내니까 그게 진짜 이 담력이 생겨요. 제가 목회하면서 초창기 때 5년 동안은 설교 원고 보느냐고 정신없었어요. 사람의 눈을 못 봤어요. 근데 요즘에 성도들의 눈이 보여요. 우리 교인들이 신기하대요. 목사님이 우리 쳐다보고 한다고 신기하다. 옳고 그런 거 살면 안 돼. 누가 잘했느냐, 누가 잘못했느냐, 죽을 때까지 싸워요. 그 방법은 안 되는 방법이에요. 임하고 방법은 관계를 좋아지게 하는 방법이에요. 부부는 치료해 놓으면요, 스스로 치료합니다. 상담사가 이래라 저래라 코칭하지 않아도 응어리 치료해주고 임하고 상담 대화만 가르쳐주면 자기들끼리 치료해 나가요. 신기합니다. 그리고 틀린 것이 아니고 다른 것이다. 그건 다 알지요? 인정받기 원하고 공감받기 원하고 남자는 해고 여자는 다리고 이건 성적인 체질을 말하는 거예요. 논리적이고 감성적이고 결론 중심이고 관계 중심이고 고치려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그리고 한국 사이에 이 문제가 있어요. 7번 부부 중심으로 안 살아요. 예? 마마보이 있잖아요. 남편이 엄마하고 붙어버려. 그리고 부부관계 안 좋으면 엄마는 애들하고 붙어버려. 그걸 집착이라고 해요. 부부가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 그리고 인격의 가면을 벗어야 된다는 거. 인격의 가면. 김양재 목사님이
서울의 김영재 목사님이 무들교회 목사님인데 이분이 큐티하면서 그런 얘기를 자주 합니다. 인격의 가면을 벗어야 된다. 그 큐티는 그래서 오픈이 능력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제가 그 큐티 책을 교회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그 큐티 책하고 임하고 상담하고 접목하면 잘 맞아요. 궁합이 잘 맞아요. 문제 하나 없고 문제 분모안이 있다. 이것도 김영재 목사님이 하신 얘기인데 부부만 치료해주면 자녀 상담은 안 해도 돼. 청소년 상담 아무리 해도 헛수고예요. 부모가 고쳐줘야지. 그죠? 부모가 고쳐주면 자동으로 자녀가 고쳐집니다. 사과 한마디만 하면 돼요. 하면 돼요. 그래서 청소년 상담은 이제 한계점이 다다랐다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부부 갈등은 결국 영혼을 구원하는 약재료가 된다. 여러분의 부부 갈등은 영혼을 구원하는 약재료가 될 거예요. 자, 3강, 4강. 남편 전도가 너무 힘들어요. 이거 정말 그런 분 적이 있다면 힘을 내시기 바래요. 교회만 다니면 답니까? 그러려면 다니지 마. 이런 분들 부신 남편들 어떻게 해야 될까? 공감해주면 돼요. 그러면 순식간에 교회 올 수 있습니다. 이걸 목사님들이 배워서 가르쳐야 돼요. 그렇게 하라고. 감정적으로 안 되면 의지적으로 하라고 해야 돼요. 그걸 붙여놓고 연습하게 되면 다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부부 상담 시작 동기 제가 뼈를 묻겠다, 오른팔이 되겠다. 이 사람들한테 참 저도 많이 힘들었다고 했잖아요. 이 사람들 때문에. 근데 지금 이런 분들 다시 보내주시면 이 사람들을 잘 인정하고 공감해줘서 치료해 줄 텐데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이쁘게 보시면 보내줄 것 같아요. 자, 이런 사람들을 일단 인정해줘야 됩니다. 이분들은 절대로 충조 평판하면 반발하고 안 됩니다. 시험 들어요. 교회 나갑니다, 여러분. 지금 전도하기가 얼마나 힘든데 이런 사람들을 직면해가지고 교회 나가게 하면 안 되잖아요. 부부 창조의 원리가 있습니다. 임하고 짝으로 마태복음 19장 6절에 만나게 하셨어요. 천생연분입니다. 저희 집사람 사모님 이름이 안연분이 이름이야. 연분이에요. 그래서 저를 하나님께서 공부를 계속 신경쓰하게 식중독에 약물도 계속 못하게 해가지고 천생연분 안연분을 거기서 만나게 하셨어요. 남자는 머리고요. 돕는 배필로 여자를 만났어요. 그래서 둘이 한 몸이 되는데 여기서 임하고가 나와요. 둘이 한 몸이 되는데 육체적인 한 몸, 섹스, 육체적인 한 몸이 될 뿐만 아니라 정서적인 한 몸이 돼요. 이 정서적인 한 몸이 되어야 되는데 이 정서적인 한 몸을 제가 그 밑에 해설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지만 에덴 동산에서 인간은 4대 저주를 받았어요. 남자는 땀을 흘려야 돼. 그래야 먹고 살 수 있어요. 여자는 잉태하는 고통을 당해야 돼. 그 다음에 흙인이 흙으로 돌아가는 죽음의 고통을 받았어요. 마지막 요거 마지막 지금 4번째 요게 중요해요. 제가 요걸 발견한 거예요. 뭐냐면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이게 웬일이에요? 남편이 여자를 다스린다네요. 이 다스린다는 얘기를 사도 바울이 혹시 에베소서 5장에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하지 않았는가 제가 유추를 해보는 거예요. 그 남편은 복종의 언어만 들립니다. 남자는 복종의 언어만 들려요. 절대적으로 자기를 복종하는 어투가 아니면 절대 잔소리하고 비난하고 무시하고 아무리 무슨 얘기해도 안 들어요. 복종의 언어만 들립니다. 그리고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 공감해줘야 된다. 그렇게 한번 연결을 시켜봤어요. 그래서 임하고 상담은 옳고 그른 문제로 해결하려고 하면 평생 싸우니까 정서적인 관계 문제를 좋아지게 해야 된다. 그걸 코페르니쿠스적인 발상의 전환이라고 합니다. 옛날엔 지동설을 주장했어요. 근데 지동설이 있기 전에는 천동설을 주장했습니다. 태양이 지구를 돈다는 거야. 근데 알고 보니까 지구가 태양을 도는 거야. 이게 지동설입니다. 그래서 중세시대의 칸트라는 철학자는 그런 발상을 한 사람을 코페르니쿠스적인 발상의 전환이다. 그렇게 그때부터 부르기 시작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코페르니쿠스의 발상의 전환은 관계를 좋아지게, 그러니까 부부는 이 연결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콘텐츠,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관계, 커넥팅이 중요하다. 붙이는 것이 중요하다. 이게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연애 시절에는 잠깐 붙었어요. 근데 떨어진 거예요. 다시 붙여야 되는 거예요. 뭘로? 정서적인 관계. 정서적인 관계를 붙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시절 부모와 갈등은 커서 부부 갈등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반드시 나타나요. 그래서 제가 한국적인 임하고 상담을 쉽게 이제
가르쳐주기 위해서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화풀이 한다는 말을 걷다 예화를 들었어요. 여기 한번 보실래요? 이 이론이 몸으로 들어와야 돼요. 종로에서 뺨 맞고, 종로는 부모예요. 종로에서 뺨 맞고 이쪽 와서 화풀이, 이게 여기는 한강이에요. 그 부모에게 받은 상처가 반드시 부부 갈등으로 나타난다. 그러니까 부부 갈등으로 나타난 그 증상을 치료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이거는 해봐야 또 재발돼. 아무도 그렇잖아요. 원인을 찾아야지. 여기는 놔두고 여길 먼저 치료해. 원인을 치료해야 돼. 이게 응어리 치료. 이게 뻥 터져 나오면 부부가 급속도로 좋아지면서 여기는 대화만 가르쳐주면 되는 거예요. 임하고 대화만. 반응, 인정, 공감 대화만 가르쳐주면 자기네들끼리 이제 치료를 해나가는 거예요. 그게 임하고 상담, 임하고 치료예요. 그래서 뻥 터져 나가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관점이 바뀌는데, 아하, 우리 남편이 나쁜 사람이 아니고 불쌍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든다. 이게 그래서 영적인 치료라고 저는 주장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생각이 들지요? 우리 남편이 나쁜 사람으로 생각해서, 왜냐하면 그 혈기 부리고 막 내던지고 폭력을 행사하고, 그런데 나쁜 사람이지. 근데 어린 시절을 듣고 보니까 쌀이 나무로 그렇게 종아리를 피 터지게 맞고 그렇게 우는 5살 아이를 보면서, 아, 우리 남편이 불쌍하게 자랐구나, 이렇게 생각되어지면서 자기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남편을 불쌍하게 여기면 부부관계가 좋아지겠지요. 예? 분명히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그 영적인 반응이지 어떻게 불쌍하게 보이느냐 그 말이에요. 임하고 상담은 영적인 상담이다,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남자들이 이 불쌍한 사람 맞아요. 정말 미성숙 단계이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3살 버릇 80가지 간다. 이게 남자분들 보고 하는 얘기고, 남자분들은 철들 제도만이고, 이 프로이드가요, 모태 해규 본능이라는 이론을 주장했어요. 모태 해규 본능. 그러니까 이게 쉬운 말로 엄마의 젖가슴을 젖먹는 시절을 여자분들보다 훨씬 더 많이 그리워한다는 거예요. 이게 웬일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 자신만 키우지 말고 상처가 많은 남편은 원장님이 몇 살이라고 그래요? 6살. 6살로 키워야 되는 거야. 그러면 젊은 여자들 보고 제가 이 얘기를 하면 저한테 막 화를 내요, 그냥. 아니, 지금 우리 남편이 30살인데, 아니, 지금 키워가지고, 6살을 언제 키워서 30살을 만들냐고, 막 화를 내고 따지고 들어요. 지금 자식 키우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얘기를 하느냐고. 근데 이게 사실입니다. 현실이에요. 애들 짓하는 사람 많아요. 모태 기분. 우리나라, 여러분, 국민가수 나훈아 씨가 그렇게 인기를 끌어요. 부르는 것보다 힘들죠. 그런데 그 가사를 한번 보세요, 가사를. 전 상담하면서 그 나훈아 씨가 부르는 그 가사를 들어보면, 갈물이라든가, 뭐, 이렇게, 모정의 세월이라든가, 홍시라든가, 홍시 가사 보세요. 제가 일부러 그 가사를 연구해 봤어요. 생각이 난다, 홍시가 열리면, 우리 엄마가 생각이 난다. 젖가슴을, 자장가 대신 젖가슴을 열어주던 우리 엄마가 생각이 난다. 그 노래를 부르니까 국민들이 막 열광하는 거예요. 그 모정의 그 모태 해기 본능이 있다는 거예요, 남자들에게. 나훈아 씨가 지금 몇 살인데요. 그분의 정서는 70%, 노래의 70%가 어머니의 젖가슴에서 나왔다고 자기가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어머니의 정서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어머니 가슴에서. 그러니까 나훈아 씨가요, 상남자예요. 그런데 이분이 혈기가 많더라고요. 혈기를 아내들이 감당을 못하는 것 같대. 그래서 정말 아내 복이 없어요, 이분이. 얼마 전에도 이혼하셨나요? 홀로 살잖아요. 그 나훈아 씨의 정서, 그걸 받아줄 여인을 못 만나는 거야. 아유, 헤어지지만 않았으면 제가 그 요즘에 산속에 산다는데 가서 좀 임하고 상담, 부부 상담 좀 해줄 텐데. 임하고 상담은 다 돼요. 신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엄마에 대한 정서가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상남자인 나훈아도 그런데 오죽하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남편이 좀 어울라이 짓을 많이 하는 분들이 있다면 불쌍히 여기시고 이렇게 치유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자분들 근데 치유가 잘 안 돼요. 왜냐하면 내가 치유받지 않았기 때문에 내 속에 있는 그때는 부부 상담하고 내 내면의 상처를 치유받아야 돼. 그럼 여기서 풀어지면 남편이 그렇게 보일 가능성이 많아요. 그리고 나서 부부 상담을 받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BC대와 이마고대와 BCR대와 알아주기 이것은 한번 네 가지가 이마고대와에서는 BC대와 이마고대와 BCR대와 알아주기 이게 흐름이 있어요. 이렇게 치유가 이 네 가지로 치유를 해나가는 거예요. BC대와는 많이 얘기했죠. 이마고도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BCR대와는 처음 들은 거예요. 이거는 이제 BC대화가 끝난 다음에 내가 이제 당신의 어린 시절을 다 들어봤는데 이제 앞으로 당신에게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자분들은 죽어도 이제 더 이상 남편을 더 이상 못하겠다 할 거 다 했대. 그래서 제가 뭘 해주는데요? 그랬더니 들어보면 자기 멋대로 해준 거예요 그냥. 그리고 다 했대 그냥. 더 이상 못한대.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남편은 잘해줘도 원하는 거 해주지 않으면 호구예요, 호구. 그 빗 빠진 데에 물 붓깁니다. 물어보고 해주시고, 물어보고. 그래서 PCR 대화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행동 수정 요청 대화, behavior change request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게 최고의 섬김이에요. 섬김 중에서 당신에게 내가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이거보다 최고의 섬김이 어디 있어요? 원하는 거 해준다는데 가장 존경을 받는 거예요. 이 말을 들으면.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알아주기인데 이 알아주기가 이 책에는 없어요. 오재현 박사님이 번역한 책에는 없는데 이 책에는 있어요. 보일까 모르겠어요. 이게 안아주기인데 이게 미국식 안아주기예요. 저는 이제 이거 미국식이 안 되잖아요. 상담실에서 의자에 앉아서 하니까 의자에서 앉아서 일어나라고 이렇게 안아주기를 하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여보 미안해 앞으로 잘할게 그렇게 이제 화해를 하라고 하는데 이 책에서는 바닥에서 하는 거예요. 3주 4주 전에 가정사역반이 있어요. 그 여자 집사님들 6명이 둘씩 짝을 줘서 요걸 한번 실습을 한번 시켰어요. 처음으로 저도 미국식으로. 근데 이분들이 펑펑 우는 거예요. 그냥 깜짝 놀랐어요. 제가 시켜놓고 깜짝 놀랐어요. 어린 시절에 엄마의 젖가슴을 경험하지 못했던 분들이었어요. 한두 명. 그러니까 그분이 우니까 덩달아서 막 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부부 목장하면서 어제 제 사하 목장 그 내부부를 했는데 마침 또 소파에 앉은 부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요걸 시켜봤어요. 포옹을 한번 시켜봤어요. 그랬더니 남자분이 아내 그 가슴에 붙여가지고 일어날 생각을 안 해. 너무 좋다. 내가 그 얘기를 듣고 우리 사모님한테 나도 좀 그거 좀 해줬으면 좋겠다. 안 해주냐. 왜 안 해주냐. 그러니까 자기는 어머니가 자기 엄마가 45살에 자기를 낳고 엎어놨대 죽으라고. 젖이 안 나온다. 11번째 낳대 11번째. 그래서 제가 좀 이해를 하게 돼. 내가 해달라고 했다가 내가 더 사모님 더 불쌍해 보여서 간두라고 해서 내가. 그러니까 안아주기 효과가 가장 크대요. 이보다 더 좋은 치료는 없다. 이 책에 그렇게 나왔어요. 포옹하기가 이거 포옹해주면 더 이상 뭐 바랄 게 없다는 거예요. 포옹이 안아주기인데 우리 여자분들은 오늘 저녁에 숙제가 있는데 남편을 좀 꼭 안아주기를 그 바닥에서 소파에서 이 미국식으로 할 때 왼쪽에 심장이 있잖아요. 왼쪽으로 오게 해야 합니다. 이쪽으로 거꾸로 오게 하면 심장. 그래서 제가 이걸 또 지난주에 가정사업반에서 시켜봤어요. 이 안아주기를 또 시켰어요. 그랬더니 심장 소리가 들리느냐고 했더니 들린대요. 심장 소리가 들린답니다. 그 심장 소리를 들으면서 그 무슨 영적인 현상이 거기서 또 일어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6개월짜리 쌍둥이가 낳는데 미숙아를 낳는데 큰애가 죽었대요. 근데 의사한테 그 엄마가 그 아이 좀 한번 안아봤으면 좋겠다. 죽었는데도 그 아이를 이 왼쪽 심장에 붙였대요. 붙였는데 이 아이가 1시간 30분 만에 살아났어요. 죽은 아이가. 이게 심장끼리 박동이 일어나니까 이게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럼 뭐 영적인 현상이지 그 기적이 뭐 무슨 현상, 심리적인 현상으로 그게 걔가 살아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치유가 포옹을 시키는 이유가 다 그런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자, 이제 마치겠습니다. 이제 5분 남았는데 9시까지죠. 4강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라. 이것은 히브리서 12장의 쓴뿌리입니다. 우리 상처, 내면의 상처가 성경에서는 히브리서 12장에 쓴뿌리라는 용어로 나와 있어요. 이 쓴뿌리를 제거해야 됩니다.
이 쓴뿌리 제거하지 않으면 두 번째 부모 양육에 따라서 7가지 증상이 나타나는데 완벽, 강압, 방임, 학대, 거절, 과허용, 과보호 이렇게 양육 태도에 따라서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아이가 커서 세 번째 까칠해, 예민해, 발끈해. 아유 발끈한 사람 많아요. 저는 신발끈입니다. 신입니다. 여러분 무슨 씨예요? 김씨? 김발끈, 이발끈, 박발끈 다 발끈이 있어요. 강해, 냉정해, 교만해, 우울해, 불안해, 잘난 척해. 입만 열면 잘난 척하는 사람, 시기질투, 열등감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의타심, 남 탓을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페로조나 현상, 의심, 주먹로 빤스를 입었는지 의심이 그렇게 많아요. 이게 심하면 의구심까지 가요. 이게. 그래서 내면의 상처는 욕구 불만이기 때문에 반드시 부부싸움으로 간다는 거예요. 내 욕구 불만을 채워주세요. 이 싸움이에요. 알고 보면. 응? 그래서 부부 상담 피후의 원리는 종로에서 뺨하고 한강에서 화풀이하는 투사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억압된 감정을, 억압된 기억을 이제 회피하지 말고 의식으로 전환시키라는 거예요. 응? 그래서 무의식을 의식으로 전환시키는 것이 재구성인데 이게 치유가 된다는 거예요. 퍼즐 조각 얘기했지요? 이게 분노 치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그래서 빵빵하게 풍선처럼 빵빵하게 이게 분노가 찬 거예요. 근데 제가 극동방송인가 어제 보니까 어떤 교수님이 나와서 강의를 하는데 발끈하는 분노는 대책이 없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은 임하고 상담을 좀 안 배우신 것 같아요. 임하고 상담에서는요, 이 분노 치유가 돼요. 제가 실제 우리 교인 저 앞에서도 눈 돌아가고요. 족구를 하면은 그 목사님 앞에서 족구 그 공을 뻥 걷어차, 화가 나면. 그럼 쫙 날아가는 거야. 그 주워올 내봐요. 네트만 걷어차고, 그리고 또 어떤 애는 미안한데, 어떤 사람은, 어떤 정도님은 애니까 애요. 삐쳐가지고 집에 가도 족구하다 말고. 아이고. 옛날에 속 엄청 터졌어요, 아무튼. 근데 요즘에는 이제 가는 사람 없어요, 이제. 이게 발끈한 사람들이 못 참아요. 눈 돌아가요. 부엌에 가서 칼 갖고 나옵니다. 이거 뜨거운 감자에 목사님 그 속에 휘말려 들어가면요 큰일 납니다. 그래서 분노 표출의 증상이 공격형, 침묵형, 발끈하는 사람이 있고 안으로 삭히는 사람이 있어요. 확대형, 축소형이 있어요. 이거를 좀 치료해줘야 되는데 이게 이제 임하고 이론에서는 포유르내라고 감정내가 있어요. 발끈해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사고내라고 해서 인간만이 가졌는데 이것이 이제 미고사축이나 반응인정 공감대화로 지각이 이 사고내에서 이 대뇌피질이에요. 사고내에서 아 그래서 그랬구나. 이 통찰이 이루어진 사람은 그 사고내에서 그 말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랬구나. 그랬어. 당신 입장에서 그럴 수도 있겠네. 내 입장에서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면 상대방을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한번 따라할까요? 당신 입장에서 그럴 수도 있겠네. 괜찮아. 당신 입장에서 이게 꼭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의 말을 끝까지 들어줄 수 있어요. 이해를 할 수 있어요. 확대형, 축소형 부부를 이제 어떻게 치료해야 되는가. 이거 확대형, 축소형 부부요, 일찍 죽어요. 얼마나 일찍 죽느냐면 7배나 일찍 죽습니다. 이게 노스캐롤라이나 대학에서 25년 동안 연구한 건데요. 이 분노가 폭발하면 몸에서 독소가 나온답니다. 독소. 7배로 나온대요. 나중에 25년 후에 조사해봤더니 25배나 7배나 일찍 죽었더라고요. 그리고 안구 삭히는 사람, 화병이나 화병. 시민성 질환으로 옵니다, 이게. 예? 쓰리고 질병으로 와요. 고혈압, 고지혈, 당뇨, 이게 쓰리고 질병이에요. 그 시민성, 관절염, 류마티스 관절염, 이런 거. 그리고 이거 뭐예요? 예? 자율신경계통, 그 갑상선, 이런 계통으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참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여자분들 참으면 안 돼요. 오픈해야 돼요. 여보, 나 이렇게 힘들다고 오픈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감정을 좀 정화시키고 눈물을 흘리면, 눈물만 흘리게 해도 치료가 많이 됩니다. 분노를 표출하는 사람 눈물을 흘려요. 이게 양파 까다가 흘리는 눈물이 아니잖아요. 이게 정화되는 눈물이에요. 여기까지 하면 다 될 것 같아요. 4강까지 이렇게 마쳤습니다.